자, 오늘은 뭐를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일선 줄 아래, 줄에, 줄 위에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숫자를 넣고 개이름을 넣고 영어 개이름을 넣어서 한번 아이와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연령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개월 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연필이나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좀 두껍고 해야 아이들이 잡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아이가 쓰게끔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럴 수 없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거나 이걸 너무 버거워한다면 저는 아이한테 묻고 제가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숫자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건 어려워해도.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같은 나이더라도 아이들의 성향이나 개월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숫자 대입해 보시고 개이름 대입해 보시고 영어 개이름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입하셔서 아이한테 만약의 게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오늘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주 알려드렸던 일선을 가지고 아이가 줄 아래, 줄에, 줄 위에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개이름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이한테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요, 차례각이에요. 숫자가 하나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고, 혹은 개이름이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게 가장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은 건너뛰기예요. 일선이기 때문에 칸에서 칸으로 가는 건너뛰기밖에 없지만, 우리가 2선으로 3선으로 확장해 나갈수록 줄에서 줄로, 칸에서 칸으로 가는 건너뛰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례가기 안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건너뛰기 안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르친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줄 아래, 줄에, 줄 위에. 이때 선생님은 차례가기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계단씩, 하나씩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가장 쉬운 건 여기 첫 번째요. 여기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3을 줘서 아이가 1, 2, 3, 2, 3, 4, 3, 4, 5 이걸 아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1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줄 아래 여기가 1층이면 여기는 몇 층일까? 그러면 2층, 3층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앞으로만 쭉 나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을 적에 여기가 내려가서 2인 걸 아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4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이상하다, 올라갔어 내려갔어 라고 하면 올라간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내려갔어, 이거를 알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기가 3층이지, 3층 안에 누가 살아? 라고 얘기하면 2층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몰라, 너무 어려워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계단 그려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여기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알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만 그려주는 것과 계단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를 또 그려주면 이건 또 다른 느낌의 애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려워하면 눈앞에 아이가 좀 보고 이렇게 약간의 컨닝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풀고 보고 풀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요게 2고 여기도 2, 4가 아니라 2라는 걸 아는지 해서 내려가고 그냥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작아지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한 단계를 또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선생님 주시는 조건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2를 먼저 주신다거나, 그러면 여기가 줄에 2층이래. 그러면 줄 위에 얘는 몇 층일까? 줄 아래에 있는 여기는 몇 층일까?를 아는지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딘가를 놔주는 거예요. 혹은 줄을 먼저 주던지 줄 위에 주던지 해서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점이 딱 있어서
위아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제시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어려워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고, 아니면 정말 되게 어린 아이들, 그래서 뭔가 연필을 잡고 숫자를 쓰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선생님이 물어보시고 숫자 써주시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 거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세 중반만 돼도 아이들 숫자는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쓰는 거 조금 서툴고 어려워해도 저는 되도록이면은 연필은 좀 어렵고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있죠. 좀 두꺼운 거, 잡기 편안한 거, 그런 걸로 조금 서툴더라도 뭐 숫자를 좀 뒤집어 쓰더라도 어쨌든 간 조금 손을 쓰게끔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요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하나 커지고 하나 내려가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고 뭐 여기가 이인 것도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은 건너뛰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교사가 내는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차례 가는 문제를 내줘요. 아이가 편안하게 풀게 중간 어딘가쯤에 건너뛰기 하나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 2, 3, 2, 1, 뭐 2, 3 다 맞췄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어서 여기가 3일 적에 얘가 1인지 아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자식이 쭉 나가다 여기 2라고 보통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2라고 여기 적은 아이가 있으면은 여기는 줄이야 칸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선 많이 나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칸의 개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2선 안에 끼어있는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여기가 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어? 그럼 얘도 줄에 있어? 칸에 있어? 그럼 얘도 칸인 걸 알아요. 그럼 칸이랑 칸 사이에 숨어있는 친구가 있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라고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3층이잖아.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3층 아래 몇 층이 있지? 2층이요. 그럼 2층 아래 몇 층이야? 여기 1층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좀 정답을 찾아가게끔 계속 그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교사가 어떻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생각하게끔 답을 얘기해 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너뛰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유치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막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1선 너무 쉽고요. 1선을 했기 때문에 2선에서 칸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너무 쉽고요. 선생님이 이제 얘는 줄도 알고 칸도 알고 차례가기, 건너뛰기 뭐 다 알아.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번 줄이 도라면 여기는 뭘까? 그럼 얘가 미인지 뭐 레인지 이렇게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점 확장시켜서 기준점을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애들은 금방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5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1줄이 기준점에 만약에 2줄이 뭐 만약에 3줄이 뭐 만약에 1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몇 번 칸이 만약에 몇 번 줄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반 학원 했을 적에 노트에다가 문제 미리 내고 했을 적에 만약에 1번 줄이 도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막 내. 그리고 아이가 여기가 도니까 저는 이제 줄칸 이렇게 가는지를 아는지, 아니면 여기가 미잖아요. 그럼 여기가 솔 이렇게 미, 솔, 시, 뭐 도, 미, 솔, 뭐 레, 파, 라 이런 식으로 딱딱 건너뛰기를 바로바로 딱딱딱 캐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높은 음자리표를 배우거나 낮은 음자리표를 배울 적에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그 거부감이 덜해요. 왜냐면은 정말 다양한 개념의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표 처음 딱
박아놓고 시작한 악보를 보는 아이와 그게 아니라 뭔가 줄 개념으로 시작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서 1번 줄이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 아이들은 음자리표가 바뀔 때 크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실 수 있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게임이라고 불러서 만약에 뭐 1번 줄이 도라면 뭐 도레미 뭐 만약에 1번 칸이 미라면 미파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만약에라는 말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좀 덜 생기게끔 하는 우리가 가온 음자리표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가 뭐냐에 따라서 개 이름들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는 아이들은 음자리표가 뭐가 와도 사실상 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6세 아이를 이렇게 일선해 가지고 수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푼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기준점을 이 줄로 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였어요. 토요일날. 이거 계속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를 도라고 줬죠. 그래서 만약에 줄 아래 여기 칸이 도라면 그 다음은 걔를 뭘까 맞춰보려 해서 알가스로 쓴 거예요. 그때 보시면 글씨가 틀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글씨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지적을 하진 않고, 다만 다 푼 다음에 이제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해줘요. 레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요거 맞추고 있는지 봤고, 요걸 너무 잘해서 제가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낸 게 요 문제예요. 그럼 보시면 건너뛰기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엔 여기가 제가 물어봤을 적에 쓰기 전에 여기가 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칸이랑 칸 사이에 누가 숨어 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줬더니 단번에 미인 걸 알더라고요. 요거를 아니까 다음번에 여기서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6세 아이 수업이에요. 그 잘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반복과 그다음에 좀 지루하지 않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 6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을 정하기도 했고, 아이가 조금 키도 좀 큰 편이고 손가락 힘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힘이 굉장히 좋고 좀 듣는 것도 좀 잘하고, 뭔가 그 또래 6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귀담아 잘 듣는 아이예요. 무엇보다도 엉덩이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거를 피아노로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2번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피아노로 수업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행기 노래하면서 알려드렸었는데, 우리가 1번하고 5번 손가락은 짧잖아요. 근데 2번, 3번, 4번 손가락은 길잖아요. 그래서 요게 딱 2, 3, 4번으로 손을 놓고 아이들이 피아노 손만 잡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 1선에서는요, 개 이름이 3개만 나오는데, 그러면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얘를 악보처럼 보고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5개 손가락으로 막 테크닉적으로 막 뭐 엄청나게 치는 건 아니지만, 아이 스스로가 악보를 보고 악보를 읽고 그걸 손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치는 이런 약간 뭐랄까 워밍업 단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는 피아노로 가지고 와서 손으로 연주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나가는 수업을 해요. 그 설명을 제가 다음 주에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선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숫자와 개 이름을 대입해서 설명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다 보면 2선, 3선, 4선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같은 나이더라도 어리면 어릴수록 계열수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연필로 자꾸 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는 언젠가는 해낼 거다라는 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아이한테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서도 항상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밌어야 그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즐겁게는 수업을 하지만 너무 놀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즐거움 안에서 규칙은 지켜야 되고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 따라서 진드감치 잘 앉아있는 아이가 있고 잠깐도 못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어쨌든 간에 저를 보고 듣고 앉아 있고 이런 힘들을 키우다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6세가 되고 7세가 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잘 듣고 그다음에 지시를 잘 따르고 이런 악기를 배우고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저랑 같이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없으면 또 오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그 교사의 마음과 또 부모님의 교육관과 그다음에 그걸 잘 따라오는 아이와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서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사고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우리의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현타올 때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걸 항상 보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 해내는구나. 아, 진짜 1년이 걸려도 어쨌든 해내는구나.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앉아있는 거, 엉덩이 힘 기르는 거, 그 다음에 문해력 정말 많이 떨어지잖아요.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뭐, 인내심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아마 아이들이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아, 예전 같지 않구나. 나 때만 당연히 다르고 10년 전, 5년 전이랑 또 다르구나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서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였고 지금은 너무나 능수논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저라고 뭐 시행착오 없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를 찾고 저보다 더 좋은 노하우를 찾을 수도 있고 그거를 잊지 마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런 좋은 팁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아까 보였던 그 6살 아이가 쳤던 그 문제 맞췄던 그 악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악보로 변환을 시켜서 피아노 앞에서 아이가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연주하는지 그 방법을 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